1970년대 초까지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전통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초부터 약 40년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까 미국이 위협을 받은 나라라고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칠레가 근데 왜 미국한테? 예, 맞습니다. 바로 1970년 칠레를 지켜보던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칠레가 공산화될 위협이 있다 또는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닉슨. 보시다시피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리차드 닉슨이었고요. 그리고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입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던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쵸, 많이 들어봤어요. 이 시기에 헨리 키신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칠레에서 한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아이엔데를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인물로 간주했다. 그는 공공연한 카스트로의 지지자이며 반미주의자였다. 또 그의 국내 정책은 칠레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이엔데? 예, 살바도르 아이엔데라는 인물인데요. 헨리 키신저가 칠레의 반미주의자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지목한 이 살바도르 아이엔데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칠레 사회당의 수장으로서 약 40년간 정치 생활을 이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CIA는 1964년 선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비밀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1970년 가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CIA가 개입을 해서 아이엔데의 당선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때 CIA가 지원한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호르헤 알레산드리는 우파 성향의 국민당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CIA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엔데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1위인 아이엔데와 2위인 알레산드리의 표차가 고작 4만 표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IA가 많이 배가 아팠겠는데요? 맞습니다. 아이엔데의 대통령 당선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아이엔데 의외인데?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엔데의 정책 노선은 굉장히 명확하겠죠. 아이엔데의 연설 중 일부를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국민과 제3세계 모든 국민의 낙후, 무지, 굶주림의 이유는 소수의 특권층에게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만하라고 말할 날이 왔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이제 그만,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그만. 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이엔데 대통령 의대 다니다가 이렇게 그 칠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도 이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칠레 역사상 제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엔데 대통령은 칠레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요 기간 산업, 뭐 구리나 이제 철강 또 민간 은행까지도 주요 산업의 이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칠레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도 칠레는 전 세계 구리 뭐 소비량의 3분의 1을 생산한다고 할 정도로 구리가 많이 나는 구리 수출국이고요. 당시로 보면 1970년대 초반으로 보면 칠레 수출의 거의 뭐 80%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리의 비중이 높죠. 와. 여기에 칠레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만만치 않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칠레의 국유화 정책이랄까 강제 수용 정책을 당연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하죠.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그만둘 CIA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또 짜겠죠? 예, 미국 정부로서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IND의 전복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CIA를 통한 비밀 공작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퓨벨트였습니다. 이 문서는 퓨벨트 작전의 일환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CIA 국장인 리처드 헬름스를 불러서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헬름스가 자필로 받아 쓴 메모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Make the economy scream. 즉 칠레의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하라. 바로 이 문서의 핵심은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아이엔데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뭐 비명 지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어떤 거예요? 건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서를 한번 보실까요? 1970년 11월 9일에 미국 국가안보회의, 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칠레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 자금 지원과 보증을 제외한다. 칠레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에 가능한 압력을 행사한다. 칠레 구리 판매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을 강구한다. 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머나.